안녕하세요.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자, 여러분 광순님과 정인이와의 관계에 대해 많이 궁금하시죠? 저도 방송을 처음에 보면서 안 될 것 같다가 또 형커나 뭐다 하는 데이트 사진이 풀리는 걸 보면서 아리까리하고 막 그런 저도 마음이 여러분들처럼 막 진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번 미방본을 통해서 제 생각이 조금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우연이에요. 두 번은 그럴 수 있지. 근데 세 번은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로 제가 맨 처음 생각했던 게 맞지 않을까? 옥순에 대한 미련이 상당히 많은 상태가 아닐까라고 보는 지점이 이번 최근에 촌장 엔터테인먼트 유튜브에서 푼 미방본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순수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양하게 여러분들도 편하게 뭐 찬성이든 반성이든 잔잔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가 이번 방송 중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이번 미왕부는 이제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출연자들이 모여서 이제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시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현숙님의 자녀 세 분 뭐 얘기도 하고 나는 이번에 봤네 면접 교섭을 했네 안 했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옥수님이 지금처럼 사진을 딱 봤을 때 광수님이 시선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갔냐? 자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옥수님이 광수님을 딱 보면요. 광수님이 고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옥수님이 앞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옥수님이 옆을 딱 보는 순간 돌아가요. 자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옥수님이 순간적으로 옆을 딱 보는 순간 광수님의 고개가 어떻게 된다? 옆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두 번 나오는 거죠. 요 장면 때 나오고 요 때 한 번 나오고 지금 두 번이 순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처럼 옥수님이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다시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보고 돌아가는 정말 짧은 순간에 딱 나와요. 이렇게 딱 돌아가고 있는 광수님의 고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되게 찝찝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광수님이 처음에는 옥수님이었다가 마음을 정말 정인님께 틀었으면 물론 여전히 마음이 여판이 있겠죠. 한때 1순위였던 사람이었으니 정말 정인님과 잘 되는 상태였다면 조금씩 옥수님을 잇는 듯한 제스처를 나는 솔로에서 이 솔로 나라에서 조금씩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 자연스럽게 광수와 정유와의 관계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 제작진 측에서는 굉장히 두 사람이 로맨티스트다 뭐다 하면서 좀 이제 업을 시켜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러한 제작진의 의도를 쫙 우리가 밀어놓고 순수하게 이 사람들의 행동만 딱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이 광수와 지금 정의가 잘 되고 있다면 광수님이 이렇게까지 내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 지금처럼 옥수님이 딱 봤을 때 이렇게 고개가 확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정희님이 나 매운 거 많이 못 먹는다 그리고 그 당시에 데이트를 했을 때 된장찌개 너무 매웠다라고 하니까 광수님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타박을 주는 듯한 약간 이게 광수님의 연애 스타일 수도 있긴 한데 매운 건 아니고 너 조금 매웠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정희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뜻은 아닐까?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지금 저는 정희님께서 너무 매워가지고 나 된장찌개 한 입도 못 먹었다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광수님이 답하는 거는 너무 매운 게 아니고 조금 매웠어라고 타박 주는 것도 조금은 그렇긴 해요. 아무리 광수가 조금 약간 센 남자, 차도남 같은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정이랑 잘 되고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만약에 옥순이랑 광수랑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견제를 했을 때 정희님이 역할을 하고 있는 옥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광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라는 부분이 조금 찝찝하긴 해요. 지금 광수가 정의를 대하고 있는 그 정의의 자리에 정의가 아니라 옥순을 대입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자 가령 이렇게 정희님께서 쓰러진 자리가 만약에 정희님이 아니라 옥수님이 이 상태로 힘들어라고 했을 때 광수님이 지금처럼 트라우마라니까 그러지 마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좀 다르게 대응을 할까요? 네 실제로 광수가 옥순이랑 그 1대1 대화를 했을 때 그 느낌과 그때 4화 때 광수님하고 옥수님께서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4화 때 나왔죠. 그때 광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죠. 옥수님이 다시 저를 선택할 의향이 있냐? 처음에 애기 같았는데 보면 볼수록 어른스러웠다 라고 얘기하는 그 느낌과 이런 식으로 광수가 정희에게 타박하는 느낌은 아무리 봐도 그렇단 말이죠. 아무리 봐도 그 느낌이 아니야. 뭔가 잘 되는 듯한 느낌이 아니야. 만약에 정희 자리에 옥순이 있어도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 사진도 하나의 가능성에 도달했어요. 뭐냐면요. 이거는 마스크 쓰고 웬만하면 그 20기 영자 광주가 그 마스크 쓰고 맨날 돌아다녔거든요. 네, 당시 이렇게 20기 광수 영자님이 그 사계에 출연했을 때 이렇게 얼굴을 딱 가려요. 마스크로. 그러니까 이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하나의 가능성 뭐다? 지금은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이 사진을 촬영했을 때만 해도 사귀거나 뭔가 좀 썸을 타거나 그런 관계였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것 또한 제작진의 의도일 수 있다. 왜냐? 이때 카메라를 보고 있는 정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의도치 않게 본인이 형커라는 걸 밝혀지는 그 사건이 그 이전에 또 있었어요. 뭐냐? 22기 옥순 경수님의 케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찍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치 않게, 즉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만 나오는 동작이에요. 비슷한 경우로 지금 이식기, 광수 영자님도 비슷한 상황이죠. 자기가 찍히고 있는 거는 걸 몰라야만 가능한 행동이고, 이것도 자기가 찍히고 있다는 걸 몰라야지만 가능한 행동인데, 이거는 너무 티가 나요. 잘 보니까 그래. 마스크를 쓴 것까지는 이식기 영자 광수의 그 느낌이 나지만 정의는 자기를 찍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이 두 개가 찍히거든요. 한 번 찍은 게 아니라 두 번 찍혀요. 정의가 딴 데 보고 있는 사진과 이 사진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럼 충분히 저는 정의도 알고 있었다. 광수는 비록 얼굴을 돌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의는 자신을 찍는다는 걸 알고 있고, 제작진 측에서 그 여론을 이제 어느 정도 형성하거나 방향을 트는 데 있어서 조금씩 저희 말을 들었든 누군가의 말을 들었든 간에 지금 시청자들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진화하고 있는 증거가 아닐까? 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안 찍고 맨날 정면에 찍고 있는, 충분히 제작진이 다 검열을 하고 있고 그런 사진들만 계속 올렸다면, 이제는 제작진도 조금은 형커이다 아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형커인가 아닌가, 진짜 사진인가 아니구나를 이제 판별을 하는구나. 자, 그럼 이거 같은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가치 있는 건데 두 사람이 찍혔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느낌이, 지금 보니까 좀 느낌이 달라요. 플러스 오늘 시간에서 함께 여러분과 봤던 이런 부분들, 뭐 정의가 한 입 못 먹었다, 과연 옥순이라면 광수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조금 매웠는데 뭘 그런 것 같고 그래, 조금 매운 것 같고 라고 타박을 줬을까? 라는 부분이 애매해지기도 합니다. 그가 옥순에게 보여준 태도 플러스 정의에게 보여준 이 태도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서 정말 광수가 좋아하고 아직도 밀어내는 사람이 정의인지 옥순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나 이런 부분들, 나 한번 검사해보고 싶다, 약간 이제 그 성능력, 임신 가능한 부분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그 말을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 정의 앞에서 갖다 때려버리는 것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정의 표정이 정말로 안 좋아져요. 정의 표정이 정말로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분명히 자기소개 때 나는 애 낳을 생각이 없다는 걸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이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애매한 거기도 하고, 플러스 제작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론이 정의와 광수 사이에 뭔가 기조가 달라졌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막 로맨티스트니 머리 막 얘기했을 때는 두 사람이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썸을 탔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헤어진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작진도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본인들도 충분히 검사를, 남PD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굳이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정의와 광수가 형커가 아니라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건 아닐까? 라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때 정의의 표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순간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요 표정 있죠? 요 표정 바로 요 표정으로 넘어가요. 이 표정과 이 표정 느낌이 확 다르죠. 순간적으로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의가 겪고 있는 그 표정과 기호에 정의를 보지 않으면서 밑으로 눈을 깔면서 웃고 약간 씁쓸한, 눈은 그대로고 입만 살짝 웃고 있는 그 느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잘 봐주세요. 처음에 옥순이 이제 영철님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광수님을 봅니다. 광수님 봤죠? 광수님 딱 보는 순간, 그러니까 광수가 하면서 뭐라 말을 했었어요. 광수가 딱 보고 다시 고개를 돌리는데, 문제는 뭐다? 순간적으로 광수의 다리가 움직이고 몸이 틀립니다. 다시 한번 딱 보았을 때 이번에는 고개를 아래로 숙여요. 옥수는 끝까지 보고 있죠. 자세가 바뀌어요. 정의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광수는, 옥순이 볼 때는 이렇게 미묘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후에 또 나오는 장면인데요. 지금 옥수님이 여기 계시죠. 근데 원래 여기 계시다가 정의의 따님 사진을 딱 보려고 움직이거든요. 그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딱 움직이니까 자 보세요. 쭉 보고 옥순을 딱 보고 광수 입을 잘 보세요. 입이 순간적으로 오물거립니다. 보고, 그죠? 지금 아주 미세하지만 들리는 게 보이죠? 자, 다시, 옥수님이 저 구석에서 오고 계실 때 광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입이 오물오물거립니다. 다시 또 이제 옥수님이 더 가까이 오거든요. 다시 입술이 오물거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는 광수의 모습도 그렇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옥수님이 딱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세가 틀리고 있는 광수님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정의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들, 뭐 맵지도 않다 뭐다 하면서 타박을 주는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프 사진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게 맞나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들어요. 근데 저도 처음엔 되게 헷갈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다 하기에는 두 사람이 마스크 쓰고 사진 찍고 있는 그 사진이 걸렸는데, 그래서 저 처음에는 그 사진을 조금 힘을 실어줬다가 지금은 다시 생각이 든 게, 만에 하나 이것조차도 제작진 측에서 의도했다면, 제작진이 한 번 더 진화를 해서 이렇게 형거인 듯한 사진을 풀어서 블러핑을 라고 하게 된다면, 즉 이 사진이 형거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면, 플러스 광수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태도가 결합이 된다면 정말 두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게 맞을까? 플러스 설령 지금까지는 형커라 할지라도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남녀관계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큼 누군가에게 순수하게 끌린가의 문제잖아요. 이미 광수가 정의에게 그렇게까지 끌려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정말 잘 될까?
그리고 정의 또한 광수를 선택했을 때 조건 드립을 쳤죠. 그래서 제가 3화 때인가 4화 때 리뷰할 때 조건 드립을 치면 가능성이 늘 낮습니다. 조건 드립을 치고 잘 되는 케이스가 2번이라 만약에 두 사람이 잘 된다면 2번이 처음으로 잘 되는 케이스입니다 라고 하고 20기 영철님의 그 특유의 눈을 못 보고 대사를 치고 있는 모습도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조금 다시 생각이 바뀌었어요. 원래 제가 처음에 했던 주장이 맞지 않을까? 제가 이 헝커의 사진을 좀 더 정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헝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마스크 쓴 사진을 정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보고 있는 이 정인님의 눈길이 조금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설령 두 사람이 잘 된다 할지라도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보장도 없기도 하고요. 좀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 조금은 가능성이 맨 처음 제 생각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이번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 마스크 쓴 사진이 당시에 형 거였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사귀고 있는 그 사진 될 수도 있겠죠. 저처럼 괜히 분석하는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두 사람 잘 사귀고 있는데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게 오히려 안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사람 두 사이에 제가 이제 후춧가루를 뿌린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순수하게 행동만 놓고 봤을 때는 저처럼 볼 수도 있다. 좀 그렇게만 좀 참고로만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광수님의 미세 행동을 이번 미방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세행동 이런 부분 상당히 재밌죠. 자, 제작진이나 언론들, 여론이나 그런 TV에서 볼 수가 없는 실제 정말 진실에 가까울지도 모를 수 있는 그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저는 신체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연중에 제작진께서 슬쩍 덮어놓은 그 서사를 우리가 살짝 벗겨가지고 실제로 이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끝나기 전에 여러분 잠깐 예술작품 하나 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된다면 작품을 하나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갤러리 지하에서 열린 이승종 선생님의 판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판화 작품들을 보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판화인데 사람들이 던킨도너츠를 들고 있는 그 고전 그 그림에 던킨도너츠라고 하는 현대 자본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부분을 각색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인데 미묘하게 던킨도너츠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던킨이 이제 자본으로 상징하고 있는 쩐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선생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해요. 뭐냐면 이 작품들이 고전으로 불려지고 오랫동안 생존하게 된 데에는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무엇이 예술이고 아닌가를 선정하는 것 또한 이 쩐이 아닌가? 자본에 의해서 명작과 아닌 것,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이 결정하는 것이 그 기준이 여전히 돈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식주, 즉 먹을 걸 상징하고 있는 이 쩐, 던킨도너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닐까? 이번 전시회를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오늘까지라서 더 볼 수가 없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기회가 되시는 분 있으면 이승종 선생님의 작품을 관람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인상 깊게 본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 광수에 대한 미방분 심층 분석편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 어떨지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어떤 내용을 준비할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다시 여러분들 앞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기심과 궁금함을 마음속에 안고 다음 동영상을 또 기다려주세요.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